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호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도레이 첨단 소재 자기소개서 항목별 풀이 및 예시, 생산기술 직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한번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도레이 첨단 소재는요, 일본 도레이 그룹의 한국 법인이고요. 폴리에스터 필름, 탄소 섬유, 메타 아라미드 섬유, PPS 수지, 수처리막 이런 다양한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종합 소재 기업이에요. 그래서 국내 탄소 섬유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최대 규모의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23년도 매출 10조 원을 목표로 공격적인 캐파 증설과 사업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은요, 총 3가지예요. 경험과 강점, 학업의 노력, 그리고 문제 해결 경험 이렇게 묻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실제로도 좀 난이도가 엄청 높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요즘 메타를 생각했을 때 이 항목들의 단순 경험의 나열로 접근한다면은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도레이 첨단 소재의 어떤 전략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범용 제품을 포기하지 않고요. 스페셜티도 키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생산기술 인력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자, 원가 효율화와 품질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요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주도적 열정, 도전과 최고 지향, 공창과 혁신, 신뢰와 사회공헌 이런 슬로건들이 실제 평가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생각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각 항목의 출제 의도를 심층적으로 해석해 볼 거고요. 생산기술 직무와 첨단 소재 산업의 맥락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핵심 역량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지원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의 패턴과 정답군에 가까운 역량, 태도를 구체적으로 상위 1% 합격 예시를 통해 제시해 드릴 겁니다. 1번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강점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뭐 당연하게도 직무 적합성을 묻는 기본적인 질문이겠죠. 근데 이 지원자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이제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이 어떤 걸 평가하고 싶냐를 봤을 때는 지원자가 생산기술 직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예요. 자, 생산 기술은요,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와는 좀 다른 거예요. 생산 관리가 언제 얼마나 만들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생산 기술은요, 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즉 관리가 아니라 설계와 최적화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엔지니어링 직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회사가 메타 아라미드 섬유 2호기, 탄소 섬유 3호기, PPS 수지 2호기 이런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곧 신규 라인 셋업과 양산의 공정화, 공정 표준화 등의 업무가 급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전후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해야만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은 이제 공정 최적화 역량, QDC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런 얘기 좀 해야 되고요. 설비에 대한 이해도와 자동화 기초 역량 어필해야 되고요. 당연히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인데 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생산 기술은 R&D, 품질, 설비, 생산, 다양한 부서와 상시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내용을 현장의 작업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타 부서와 조율하면서 이해 충돌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작성하시면 좋겠다. 작성 포인트입니다. 생산 기술이라는 직무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당연히 드러나야 되고요. 경험을 서술하실 때는 스타 구조를 기반으로 하시되 500자라는 제한 내에서 경험에 대한 설명과 직무에 대한 연결, 이거를 비중을 적당하게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건데 추상적인 표현은 철저하게 배제하시는 게 좋고요. 공정을 개선했다 보다도 A 조건을 B에서 변경하였더니 불량률이 X%에서 Y%로 낮아졌다. 이렇게 비교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매출이 기존 달 대비 500% 늘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럼 굉장해 보이지만 이전 달 매출이 실제로는 50만 원이었다면 글쎄 이런 거죠. 그리고 분량을 10% 감축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분량률이 좀 극단적이지만 50%였는데 10% 줄였다. 이거는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분량률이 15%였는데 10%, 정확히는 10%포인트를 줄여서 5%로 만들었다. 이거 대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 가능성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도레이 첨단 소재의 현재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언급되어 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이공계열 지원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직무는요, 맨날 전공 공부하고 퀴즈 보고 공모전 나가고 산업기사 따니까 잘 알아요. 근데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어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잘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위 1% 예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건 분석과 수율 개선 경험, 전공 과정에서 고분자 필름 압출 실험을 수행하며 공정 변수와 품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프로젝트로 필름의 두께 균일성을 확보하는 과제를 맡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목표였다. 근데 초기 실험에서 두께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8%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했다. 변수 간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3요인 2수준 요인 배치법으로 실험을 재설계했다. 8회 조건에서 3회 반복, 24회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미니탭으로 이제 분산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편차를 2.5%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로 안정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설의 수립,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통계 분석, 조건 최적화라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니네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학업 이외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경험을 기술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기술해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는요. 지원자의 자발적인 동기와 지속적인 몰입 역량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수업이나 학점 같은 거는 사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의무감과 압박감을 느끼고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영역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인재상도 보면은 주도적인 열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항목은 이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재인지를 검증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어려움과 얻은 것은요, 이 피상적인 활동의 나열을 막고 좀 성찰적인 사고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XYZ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유치원생이죠. 그런 접근보다는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인간적인 관계와 소통에 있었다. 내가 이제 성향상 소위 말하는 T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표현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켰고 그 오해가 팀원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일은 일 자체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이해와 정서적 공감에서 나온다는 점을 배웠다. 이 정도까진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직무, 산업 관점에서의 핵심 체크 포인트, 자발적 동기와 목표 설정 능력, 내적인 동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생산기술자의 어떤 역할이랑도 좀 맥락상 맞아요. 이분들은 스스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는 사람으로서 본인을 포장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을 얘기해야 되고 학습과 성장의 근거 그리고 직무 연결 가능성까지 다 어필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큰 경험을 해야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과나 규모보다는요, 과정과 본인이 느낀 태도, 자기 성찰 이런 깊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이즈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맹이가 얼마나 단단하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보인 주도성과 성찰을 핵심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되는데 시간의 부족, 자원의 제약, 역량의 부족, 팀원 간의 이해관계 혹은 가치관의 차이, 이런 어려움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요, 추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 자신감을 얻었다가 아니라 T로서 맞는 말만 했던 그런 내 성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F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을 얻었다. 이 정도까지는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위 1% 예시를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3D 프린팅 동아리에서 FDM 방식 프린터의 출력 품질 개선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수행했다. 근데 자발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전공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적층 가공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합류했고 프린팅 조건 최적화를 담당했다. 어려움은 뭐였냐? ABS 소재 출력물의 층간 방리 현상이었다. 노즐 온도를 높이는 접근을 시도했으나 필라멘트가 흘러내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논문을 참고했더니 이거는 베드 온도, 냉각팬 속도, 레이어 높이의 조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4가지 변수를 조합한 16개 조건에서 테스트 큐브를 출력하고 각 샘플의 인장 강도를 간이 측정하여 최적 조건을 도출했다. 이렇게 본인이 겪은 어려움과 구체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썼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개월간의 반복 실험, 이런 것들 끝에 안정적으로 출력되는 조건을 찾았다. 이 경험을 통해서 변수를 하나씩 통제하며 원인을 추적하는 사고 방식과 실패를 실패가 아닌 데이터로 축적하여 다음 시도에 반영하는 태도를 익혔다. 생산기술 직무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하겠다. 특히 신규 라인 셋업 단계에서 초기 조건을 잡아가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는 가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주변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본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실행 과정과 결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의도 해석은요, 공창과 혁신이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느냐로 보입니다. 개인의 창의와 상호 연계를 통한 공동 창조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미래를 지향한다. 이런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고방식을 지원자로부터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생산 기술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생산 관리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 직무 자체가요, 해오던 방식을 더 나은 방식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DX랑 AI 기반의 품질 관리를 회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 기반, 즉 이제 짬밥 높은 분들의 경험치기 아니고요. 그런 공정 관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관리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역량은요, 이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직무와 산업 관점에서의 핵심 체크 포인트를 볼게요. 일단 문제 인식 능력, 주변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관찰력과 개선 의지의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창의적 대안 수립.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 대비해서 1%라도 나아졌으면 창의적 대안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회사에서는요, 그냥 야, 우리가 이거 완전 개삘이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모든 건 결국에 다 데이터 기반인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인사이트가 있고 기존 방식으로는 이러이러한 비효율이 있으니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면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창의적 대안 수립의 과정인 거예요. 즉, 창의적이다라는 건요, 문제 해결력이다 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행력과 조율 능력,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 그 다음에 성찰과 일반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상위 1% 예시예요.
대학교 4학년 연구실 인턴 기간 중 실험 데이터 관리 방식의 비효율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여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연구실에는 10명의 연구원이 각자 개별 엑셀 파일로 실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효율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기존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분산 저장과 형식의 불일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스프레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즉 기존 방식의 이제 문제점과 내가 제안한 새로운 방안을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OK가 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시도라는 건요, 항상 기존의 것을 답습하려는 존재에 의해서 부정당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써야 돼요. 처음에는 기존 방식에 익숙한 선배 연구원들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가 감수해야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냉소 혹은 비판적인 평가, 혹은 소위 말하는 왜 나대느냐 등의 비아냥 등등이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꼭 써줘야만 본인이 진취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 2주간의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평균 15분 걸리던 일들이 2분으로 줄어든 걸 확인한 뒤에 연구실 전체가 새 시스템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게 후배 인턴들도 동일 양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스탠다드가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첫째를 배웠고 둘째를 배웠다. 그리고 생산기술 직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경험 혹은 성향, 태도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니네 이번에 추진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표준화와 시스템 개선이 핵심 과제일 텐데 내가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설득하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레이 첨단 소재 생산기술 직무 하나부터 10까지 다 파악을 해봤고요. 제가 양질의 자료를 다 해설로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합격하는 수준의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시거나 본인이 글재주가 없다, 혹은 본인의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계속 탈락을 반복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저와 1대1 컨설팅을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심층 분석 보고서랑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mp3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공부하실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단기간 내에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받아보시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